조선은 첫 번째 세자빈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났다. 1392년 8월 20일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후 현빈 유씨를 세자빈으로 삼았으나 1393년 6월 4시 이만과의 불륜으로 인해 현빈 유씨는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양녕대군을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다. 양녕대군이 패출되면서 세자빈 김씨 역시 대군 부인으로 신분이 강등되었다. 이런 전례를 참고하여 세종은 차기 왕비가 될 세자빈의 간택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세자가 14세가 되던 해에 맞이한 세자빈 김씨는 김호문의 딸로서 18세의 박색이었다. 세종은 직접 문무 신하들을 거느리고 왕세자빈을 맞이했다.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서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난 향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다. 하지만 결혼 당시 세자 나이 14세, 아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세자향은 세자빈의 처소를 찾지 않았다. 대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낸 중전 심씨의 시비 효동과 덕금을 더 가까이 했다. 세자가 자신을 찾지 않자 하루하루 속만 태우던 세자빈 김씨에게 동궁의 시비 호초가 묘책을 귀띔해줬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 뒷굽을 잘라 불에 태운 뒤 쟤를 술에 타서 마시게 하면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이었다. 세자빈 김씨는 호초의 묘책에 따라 이 비방을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초조해진 세자빈은 호초의 말에 따라 교접하는 뱀의 기운을 손수건에 묻혀 가지고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외에도 미초라는 풀을 먹고 자란 나비를 말려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붉은 박쥐 가루를 써보기도 하는 등 세자빈의 체면도 망각한 채 세자 몰래 별별 민간 비방을 다 쏘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장차 국모가 될 세자빈이 지아비의 사랑을 위해 해괴망측한 비방을 사용한다는 소문은 금세 소원왕후 심씨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세종이 왕비와 함께 휘빈 김씨를 불러 친히 자초지종을 묻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일일이 자백했다. 세종은 세자빈이 방술로 세자의 사랑을 얻고자 한 이 엽기적인 행각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결국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는 세자빈이 국모의 자질에 없다는 이유로 패빈하여 쫓아냈다.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간택한 세자빈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도리어 화를 입고 쫓겨났다. 호초 역시 세자빈에게 방술을 가르쳤다는 죄로 차명에 처해졌다. 휘빈 김씨의 패출은 세종의 며느리 잔혹사의 시작일 뿐이었다. 박색한 외모 탓에 세자가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세종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고 세자빈을 뽑겠다고 공언했다. 세자빈 휘빈 김씨가 패출된 지 이틀 만에 세종 내외는 금혼령을 내리고 3개월 만에 세자향과 동갑이었던 봉여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다. 소원왕후 심씨는 다시는 세자빈이 패출되는 일이 없도록 연려전을 가르치게 하는 등 온갖 정성을 보였다. 남편 세자향 또한 세자빈에게 정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시아버지 세종의 뜻과 달리 순빈 봉씨는 연려전 등을 배운 지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져버렸고 궁궐 안에서 술을 즐겨 마시며 자유분방하게 생활했다. 세자향과 순빈 봉씨 사이가 소원하여 후사를 두지 못하자 1430년 세종은 예조의 청에 따라 세조도 후궁을 드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친히 권씨, 정씨, 홍씨를 세자의 후궁으로 봉했다. 후궁으로 들어온 승희 권씨가 세자와의 사이에서 왕녀를 다차 순빈 봉씨는 이를 원망했다. 시아버지 세종과 소원왕후가 순빈 봉씨를 직접 불러 타일렀으나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순빈 봉씨는 세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태기가 있다고 말했다. 소원왕후는 순빈 봉씨를 곁에 두고 보살폈으나 임신이 거짓으로 탄로나면서 세자빈에 대한 신뢰는 한없이 무너졌다. 또한 순빈 봉씨는 시녀의 변소로 가서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순빈 봉씨를 패출시킨 이유는 따로 있었다. 조선왕실 최초의 동성애 스캔들 때문이었다. 당시 궁녀들 사이에는 대식이라 하여 동성애가 성행했다. 임금에게 승은을 입지 못한 궁녀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궁궐 생활에서 동성애를 통해 본능을 달랬던 것이다. 세자의 마음이 새로 맞아들인 후궁들에게 쏠렸고 세자빈 봉씨는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되었다. 세자빈은 혹여나 세자가 밤늦게라도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시비소상과 함께 기나긴 밤을 지새곤 했다. 세자빈은 시비소상이 승희 권씨의 사비 단지와 동성애를 즐긴다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도 소상과 정을 나누었다.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세자빈은 더 이상 남편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세자빈은 저녁이면 사비 석가희를 불러 술상을 차리게 했다. 취기가 오른 세자빈은 술시중을 드는 석가희에게 음란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1433년 승위 권씨는 세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지만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죽고 말았다. 3년 후인 1436년 승위 권씨는 다시 딸을 임신했다. 질투가 난 세자빈 봉씨는 승위 권씨에게 생트집을 잡아 유혈이 낭자하게 회초리를 휘둘렀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소원왕후는 세자빈 봉씨를 매우 꾸짖었다. 1436년 어느 날 소쌍과 석가희가 싸우다 세자에게 들켜버렸다. 봉씨와 동성애에 빠진 소쌍과 술시중을 들며 노래를 부르던 석가희는 서로 자기가 세자빈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며 싸웠던 것이다. 세자가 소쌍에게 너가 정말 세자빈과 같이 자느냐라고 물으니 소쌍은 깜짝 놀라 그렇다고 답했다.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세자는 세자빈에게 강하게 경고했지만 세자빈은 여전히 소쌍을 곁에 두었다. 세자빈과 소쌍의 소문은 궁중에 파다하게 퍼져 결국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세종은 소쌍을 불러 그 진상을 파악한 후에 1436년 10월 26일 세자빈을 배출했다. 배출된 봉씨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봉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야사에 따르면 의지할 데가 없던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죽었는데 그녀 나이 불과 23이었다. 다른 야사에 따르면 봉씨가 배출되자 아버지 봉려가 애통해하며 자신의 허리띠로 딸을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결했다고 하는데 실록에 의하면 아버지 봉현은 배출되기 3개월 전에 병사했기에 허구로 보인다. 또한 실록에서 손빈 봉씨 역시 같은 해 죽었다고 되어 있어 젊은 나이를 감안했을 때 자살설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두 며느리가 배출되는 아픔을 겪은 세종 내외는 세자빈을 새로 뽑지 않고 이미 왕녀를 낳은 승위 권씨를 세자빈으로 삼았다. 세자빈으로 승격한 권씨는 왕실의 기대대로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에서 원손 이홍희를 낳았다. 원손은 훗날 비운의 임금 단종이 된다. 훗날 비운의 임금 단종이 된 왕세손의 그 험난한 인생을 예고라도 하듯 단종이 태어난 다음날 어머니 권씨는 산용열로 사망했다.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폐위되어 유배당하고 그곳에서 살해되었다. 문종은 더 이상 세자빈을 맞이하지 않으면서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동안 왕비가 없었던 왕이 되었다. 문종은 어린 외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다.